지금 대한민국은 퓨전과 사랑에 빠졌다.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지닌 퓨전 문화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어느새 창업시장에서도 퓨전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퓨전의 놀라운 힘.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역발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독창성을 입혀야 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사로잡는 퓨전 창업 성공 비결의 공식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업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 첫 번째 공식, 전통을 재해석하라. 그럼 한번 오늘 시범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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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병관철 대표. 태권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발차기. 네.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격파. 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도장에서 발차기, 품새, 격파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고요.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 건 우리 제자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100년을 내다봐야지 하는 교육이고 효과 또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교육인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한테 와가지고 학부모님 상담으로 왔어요. 자, 옆에는 우리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동네 아이들을 이제 운동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차별화된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이한테 와서 너 도장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여줄래? 그럼 애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래? 근데 보여지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죠.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교육 영상을 만들자. 아이들의 생각과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주제를 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운동을 가르치자. 그럼 운동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해서 그걸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인식의 변화를 위한 오랜 시간의 노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맞춤 교육으로 삶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시합을 뛰면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경기는 3라운드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1라운드밖에 안 된 청년들인데 2라운드에 맞을 것, 3라운드에 맞을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멋있는 게임 뭐냐면 지고 있다 3라운드에 KO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3라운드를 보지 않고 수건을 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복을 이렇게 입고 나오셨어요. 네. 한복은 직접 디자인을 하고 만드신 겁니까? 네, 저희 이번에 신상 디자인이고요. 예. 홍보차 저희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복 시장의 틈새를 겨냥하다. 맞춤 한복 대여 사업으로 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복 대여라는 게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생소하게 되었는데요. 한복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첫 인상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만드시는 옷 아니면은 전통 의상 많이 찾지 않는 옷 요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많이들 아시는 종로 5가라는 시장에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 한복들을 보다 보니까 한복에 대한 색감이라든지 젊은 디자이너들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꼈고요. 이거를 저희가 잘만 이용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는 시장에 매일 발품을 팔았어요.
시장에 가보시면 한복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요. 그 한복을 만드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찾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세상의 편견을 과감히 깨고 그녀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차별화된 접근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맞춤보다는 한복을 입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중요한 날만 대여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랑 신부님들은 또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아니면 강남, 청담동 요런 데 퀄리티 높은 곳을 정말 많이 보고 오세요. 근데 그런 곳을 가시게 되면 퀄리티가 높은 만큼 가격도 엄청 비싸요. 대여가 거의 일반 한복의 맞춤 가격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디자인으로 퀄리티를 높이되 가격은 그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대여할 수 있는 가격을 받자. 약간의 노하우와 경쟁력만 있다면 틈새 공략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이돌처럼 포즈 한 번만 딱 한번 취해 주실래요? 뭐 하나 둘 셋이라도. 네, 하나, 둘, 셋. 아, 예. 아이가 돌진 않나요? 농업의 현대의 트렌드를 입히다. 차세대 여성 농업인 강선아 대표.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강의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두 분이 이때까지 30년 넘게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유기농업을 지켜오셨고 이게 꼭 정말 지켜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누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8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이 더 발전할 거고 앞으로 사업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농사를 향한 도전은 처음부터 가시밭길 투성이었는데요. 이제 아가씨가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하겠냐, 뭐 아가씨가 얼마나 하겠냐, 또 시집이나 가거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여자의 몸으로 농사를 짓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편견, 선입견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오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자지만 누구 못지않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농업이라는 게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 자연재해나 같은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소비 트렌드가 항상 바뀌다 보니까 내가 올해 생산한 작물이 내년에는 그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내 스스로는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운이 따르는 그런 직업입니다. 웰빙 트렌드에 발맞춘 유기농 먹거리를 개발하며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렇게 자란 벼로 밥을 지어서 먹으면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천차만별 이색 마케팅. 보는 사람 즐겁고 하는 사람 행복한 마케팅에 성공의 법칙이 숨어 있다. 두 번째 공식, 전략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라.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청년 창업 런웨이 강사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라 섭외를 받아서 나옵니다. 저는 제가 나왔습니다. 역발상 마케팅으로 화장품 대박 신화를 쓰고 있는 최우원 대표. 근데 우리는 뭐 천재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독창성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술을 호박의 줄 끄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자들은 말하죠. 호박에 줄 끄면 수박 되냐? 안 되죠. 수박 되면 큰일 나죠. 근데 맞습니다. 호박에 줄 끄면 수박이 안 되죠. 근데 호박에 줄을 끄면 줄 있는 호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호박은 호박 시장에서 굉장한 변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변별력을
홍보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호박은 품질도 좋아, 몸에도 좋아. 그런데 줄이 있어서 패셔너블하기까지 해요. 저희가 아이템을 수분 크림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분 크림은 이미 시장이 너무 치열해서 소자본인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스팀 크림이라는 일본에서 히트 상품인 스팀 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발라보니까 수분 크림보다 훨씬 보습력도 좋고 제형도 쫀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들고 공장으로 갑니다. 화장품 공장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붙이고 거기에 누구도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이름을 붙입니다. 마녀 크림. 이 제품은 2년 동안 지금 저희 판매고가 15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발상의 전환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최우원 대표.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는 성공의 비결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지금 바로 즉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네, 이상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제 이야기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제 이름도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나 대상이 있다면 지금 즉시 바로 그 대상에게 말을 거십시오. 말을 걸기 전에 가능성은 0%입니다. 근데 말을 걸면 가능성은 50%가 되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 거는데 드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네. 네일을 잘 아십니까? 지금은 좀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일 바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네. 큐티클을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 금남의 구역에 도전장을 내민 네일아트 프랜차이즈 김영빈 대표. 문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게 됐어요. 여성하고 관련된 일과 사업들. 왜 그러냐면은 트렌드를 리드하고 그리고 소비의 주체가 여성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전 자연스럽게 뷰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네일 아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호기심이었어요. 아니, 손과 발을 관리를 받는데 왜 돈을 내? 집에서 내가 깎고 매니큐어 칠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낼까? 왜?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일 아트에 대한 본질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네일 아티스트와 손님이 마주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스킨십이 오가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광경 속에서 저는 힐링이란 요소를 좀 봤어요. 아, 이게 단순하게 이뻐지는 그 욕망을 떠나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이 오고 가는 정말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레이스구나, 장소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김영빈 대표의 성공 뒤에는 남다른 접근법이 숨어 있었는데요.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특히 생활 필수가 아닌 다른 서비스업에서 시도하는 첫 번째가 가격 경쟁입니다. 그냥 끝도 없이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임시민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면은 저는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했었을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보자. 대신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높이자. 고품격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합시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조차도 반대가 심했어요. 그나마 오던 손님도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근데 전 그랬죠. 남들 다 할 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창의적으로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고급화 전략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매장에 오는 손님이 좀 사실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감이 붙은 직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게 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는 남들하고 똑같이 가지 마시고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역발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근데 적어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신부의 예산에 맞게 이 신부의 스타일에 맞게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웨딩 플래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다가가라. 행복을 전하는 웨딩 컨설턴트 손혜경 대표. 그때 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칙은 정말 한 곳을 나랑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고객에게 정말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런 웨딩 플래닝 서비스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회사의 컨셉은 실력과 진심을 가진 웨딩 전문가라는 컨셉을 잡고 회사를 오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웨딩 전 회사에서 웨딩 관련 파트만 거의 한 10년 정도를 일을 하고 모든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감각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오픈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픈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고 그 상태로 홈페이지도 멋지게 만들고 브로셔도 굉장히 멋있게 비용들을 투자해서 만들고 처음 만드는 회사니까 각오한 만큼 광고도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회사는 잘 모르던 무슨 회사요? YG? 뭐 이러면서 YG 그 연예기획사랑 많이 혼동하기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회사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해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특별한 약속을 위한 도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손혜경 대표가 깨달은 해답은 바로 진심이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웨딩 플래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웨딩 컨설팅사의 가장 큰 상품은 웨딩 플래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 신입 교육을 3개월 이상 진행을 시켜서 안정된 상태의 웨딩 플래너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던가 뭐 프로페셔널 멘토링이라든가 매달 진행하는 스킬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래너가 좋은 소양들을 가지고 그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고요. 손혜경 대표가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꿈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 창업 역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 세 번째 공식, 시대상을 반영하라. 시장에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셨어요? 예, 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목골종합시장을 찾아주신 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상인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골시장의 왁자지구 목골시장 이제 시작합니다. 전통시장의 현대적 변화를 시도하라. 국내 1호 시장문화기획자 김승일 대표. 제가 이 시장문화기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에 진행했던 문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게 제가 있었던 수원의 목골시장이었고 그 목골시장에서 상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라디오 DJ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라디오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랬는데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요. 시장 안에서의 그 총무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또 기획도 하기도 하고 또 진행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시장에 전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화 사람들이란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목골시장은 너무 이제 유명해져서 뭐 매출이 뭐 3-4배씩 올라갈 정도로 유명해진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런 이 축적된 노하우들을 다른 시장에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죠.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장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전. 성공 창업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이 시장을 잘 분석하고 이 시장의 여건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그 시장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대박나는 아이템 이거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상권이 좋든 안 좋든 중요치 않아요. 그냥 야 요번에 뭐가 뜬대 그러면 저거만 하면 다 대박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지만 상권 분석이나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많아서 그냥 크게 대형 매장에 광고 빵빵 하면서 주차장 큰 시설을 해놓고 아니면 시설 잘 해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 인건비 써가면서 투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또는 뭔가 이 소자본으로 하려고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사양 산업인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사양 산업 맞습니다. 제조나 생산의 베이스로 봤을 때는 사양 산업이 맞고요. 가능성에 투자하라. 패션 가발의 혁신을 꿈꾸는 이민경 대표. 여기 한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어가고 이 만들어낸 물건을 저희가 소비하는 상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뜻은 굉장히 창대하게 내가 만든 브랜드를 최고로 명품화 시켜서 그걸 백화점에 입점시키겠다고 했으나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디자인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 양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OEM 생산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진행을 했어야만 됐고요. 사양 산업에 접어든 가발에 패션을 가미시키며 성공 가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놀라운 실행력이었는데요. 이 상품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무조건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행을 해서 문을 열고 내 것을 오픈하면 그때부터 산같이 밀려드는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고민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없애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거는 몽상이에요. 뭔가 해결을 해나가고 이 성공을 향해서 성장을 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그 호기심을 계속 느끼면서 파고드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가 달라요. 이 파장이 틀려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너 지금 맞게 하는 거니? 물어보고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한테 계속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안 놔주고 예.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손목만 바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성장을 위한 훈련을 멈추지 마라. 국내 1호 여성 전문 경호원 고은옥 대표.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경호원을 하면서는 그건 남자들의 직업이야. 나이 먹어 시집까지 왜 남의 뒷조사하고 다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케이스고요. 2006년도 그리고 2012년도 정말 힘든 상황들을 겪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홈쇼핑에 판매를 할 때 저희 경호원들이 여성 경호원들이 다 그때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스펙이 좋았습니다. 여군 707 특전사 출신들 그리고 정말 모델 같은 다 키 170 이상의 여성 경호원들 선수 출신, 경호학과 출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주얼과 스펙이 너무나도 화려한 여성 경호원들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 경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그 메인 스텝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한 달 만에 회사를 차립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었고 특히나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피습을 당하셨던 한 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에 여성 출마자들이 다 여성 경호원을 원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새만금 현장에 들어갔어야 됐고 미군 기지가 옮기면서 그 현장에도 들어갔어야 됐고 월드컵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행사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동역자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의 정말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고정관념을 깨고 금요의 구역에 도전장을 내민 고은옥 대표.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고은옥 대표의 성공 비결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너희들의 상품 가치는 스스로 높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상품에 비유한다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가치, 나란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내가 높여야 되는 거고 요즘엔 경호원이 외국어도 해야 되고요. 비서로서의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면 정치에 대한 거, 경제인이면 경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연예인이면 연예인의 어떤 스케줄, 로드 매니저로 역할들, 그리고 요즘에는 법적인 카운셀러의 역할까지도 해야 됩니다. 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지금 사회인 것 같고 너무나도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 경쟁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라. 창업의 묘미를 더해주는 퓨전 창업의 매력. 전통과 현대,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고루 담아 도전한다면 보다 안전한 성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창업 런웨이 출연은 저에게도 제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꿈을 위해 먼저 한 발짝 내딛어 보시면 언젠가 꼭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런웨이 출연하고 나서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국내 회원들도 더 많이 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는 런웨이를 가로등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런웨이가 앞으로도 이런 가로등 역할처럼 멋있게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웨이 파이팅!